30만 익사 시민, 아니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해경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마당 뉴스 대표 김용섭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과 백세 건강에 아주 중요한 소재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구상의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이상기온으로 그동안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여러 종류의 신종 전염병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소식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고마당 뉴스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담론을 제기해 함께 연구하고 느껴보고자 하는 그러한 타픽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만 전라북도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학 박사이신 유택수 전라북도 보건과장님을 모시고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도민들의 보건건강 업무를 보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고마당 뉴스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매우 큰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보건 업무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보건의료과에서는 의료 산업 부분을 포함해서 정신건강과 응급의료 그리고 감염병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의료 산업 부분은 그 의료 서비스 자체를 산업화시키는 그런 업무, 그리고 일부는 이제 전라북도 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를 하고 운영 유지를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정신보건 부분 속에서는 자살 문제를 비롯한 전체적인 정신건강의 증진 문제, 그리고 치매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응급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북도 내의 각종 병원 관리 문제, 그리고 응급의료 체계를 다루는 닥터힐기라든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염병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전체적인 결핵 업무라든지 홍역이라든지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신종 프로그램 동안 각종 전염병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요한 업무를 보시고 계셔서 우리 도민 입장에서 아주 큰 믿음이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남미에서 한때 유행했던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카 바이러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이 지카 바이러스라는 부분은 그 이집트 순모기가 주된 매개체로 댕기열 등을 전파시키기도 하는 플라비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흰줄 순모기도 전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함유가 되어진 모기가 물게 되면 약 3일에서 7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평균 잠복기는 최대 14일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매개 모기, 흰줄 그 순모기에 대해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 순모기의 부분은 그 알이 나서 그 물 밖에서 이렇게 알이 낳게 되면 성숙 후에 이제 물이 닿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닿게 되면 수시간 내에 부화가 되고 그러는데, 부화된 유충이 다시 5일에서 7일 정도 유충 기간을 거쳐가지고 번데기가 되는 생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데기는 다시 2, 3일 거쳐서 성충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알에서 그 성충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약 10일에서 10일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흰줄 순모기는 국내에서 약 4월에서 10월까지 그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 모기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카 바이러스의 매개체는 무엇인가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매개체 부분은 지금 그 크게 나타내면 이제 전체적으로 3개 정도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 활동적인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이집트 순모기,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 흰줄 순모기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척추동물에서는 원숭이와 사람이 대체적으로 전염 매개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전파시키는 사례가 없지만 흰줄 순모기가 매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전체 모기 중에 약 3% 정도밖에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모기들이 이제 그 아까 지카열이라든지 댕기열, 그리고 치kun구nya 같은 주의 그 매개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좀 걱정되는 좀 적극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그 외국에서 감염되어 들어오는 바이러스 혈증을 가진 여행객들이 가지고 들어왔었을 때 이 사람을 흰줄 순모기가 물게 돼서 또 다른 사람한테 물게 되면 감염을 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목에는 세계의 무역과 그 여행으로 상당히 그 확장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은 그 성적 감염에 의해서도 전파가 되어지는 그런 양상이 되어져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수혈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된 국가를 방문한 약 1개월 또는 2개월 정도에서는 성적 감염은 성적 접촉을 피하시고 수혈도 피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카 바이러스의 최초 어느 지역에서 발생됐을까요? 예, 지금 이 지카 부분은 원래 그 1947년도 우간다의 그 지카라는 그런 동네에서 처음으로다가 발견이 돼서 지카 바이러스라는 그 이름이 붙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발견이 되었다가 1954년도에 그 우간다와 그 아프리카 쪽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한테 감염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2015년 이전에는 그 아시아라든지 그 태평양의 섬 지역을 주로 이렇게 있다가 2015년 들어오면서 그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카 바이러스는 아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못된 전형이거든요. 그 지카 바이러스 증상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지카 바이러스 가장 흔한 증상이 그 두통입니다. 그래서 두통으로 시작을 해서 반전, 부진, 발진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열이 나오고, 권태감이라든지 결막염 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개 2일 안쪽으로 이제 발진이 사라지기를 시작을 하고 3일이 지나면은 열이 없어지면서 아직까지 발진은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 지카에 감염이 돼도 약 80%는 증상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약 20%만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임상 증상 자체는 치명적이지는 않다. 그런 부분이 지금 그 걱정은 크게 좀 덜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그 길랭발의 증후군이라는 그런 부분하고, 특히 그 임산부가 걸렸을 때는 폐하에 이를 때에 소두증에서 어떤 경우는 사망까지 이르기 때문에 좀 유의한 그런 필요가 있겠다. 그게 좀 좋습니다. 그럼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책은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뭐 이거는 그 백신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가장 그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모기를 그 기피하는 기피제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방충망이라든지 모기장을 좀 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모기가 접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카 바이러스의 그 치료 방법은 그 특별한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그 특효로 약이 지금 아직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열감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소염 진통제라 하더라도 아세트 아미노펜이라는 약제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플라비 바이러스 계열 자체가 출혈성을 유발을 하는데 아스피린 같은 경우를 쓰게 되면 오히려 더 출혈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대체적으로는 이제 대중치료로 놓고 웬만하면은 그 스스로 치료가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카 바이러스의 예방 치료 이것도 참 대중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 지난 3월 22일에 그 브라질에서 들어왔던 한 분만이 지금 감염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완치가 됐습니다. 이제까지. 예.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매개체, 예방체, 치료 방법, 혈압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